계산들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솔직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1차 방정식이 제일 중요해요. 1차 방정식. 그걸 풀기 전에 좀 몇 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이 단원은 1차 방정식 들어가기 바로 전 단원이고요. 그냥 좀 문자의 사용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맨 처음에 뭐가 나오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앞에서도 간간히 보긴 했을 텐데 니네가 보통 문자를 원래 사용을 안 하고 식을 세우는 게 보편적이거든? 여기 단원을 안 배웠다면 내가 2분의 1에서 어떤 수를 더해서 뭐 3분의 4가 됐대요. 이 네모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네모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왜냐면 네모라는 표현은 실제로 내가 식을 우리가 지금 글로 쓸 땐 쓸 수 있지만 뭐 문자로 입력하거나 할 때 네모라는 표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 네모 대신에 문자를 사용해서 x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가 네모 대신에 쓰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x라는 값을 구하려고 이 네모 대신에 쓰는 이 x라는 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이 앞에서 배웠던 계산 과정들이 다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1차 방정식이라는 말만 없고 그냥 문자 대신 넣는다 이런 표현만 있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해져 있는 2분의 1을 없애야겠죠. 그죠? 그럼 더해져 있는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 해야겠어요? 2분의 1을 빼야죠. 그죠? 내가 궁금한 건 x만 궁금한 거니까 네모만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빼요. 이쪽에만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 사라질 거고 내가 궁금한 x만 남았고요. 얘네를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연습 많이 했죠? 유리수에 계산할 때 통분부터 해야죠.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면 6분의 8 빼기 6분의 3인가요? 그래서 얘는 6분의 5다라고 구하는 이 과정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니네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요 정도씩만 세우는 과정만 할 거야. 딱 요 정도씩만. 그리고 용어들 설명 정도. 진짜 계산은 바로 이 뒷단원에서 할 거고 근데 실제로 할 수 있긴 하죠. 앞에서도 계속 네모를 찾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과정을 겪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그냥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운다. 그냥 이런 내용이고 어차피 대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활용처럼 뭐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속력, 소금물 뭐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소금물 공식은 원래 초등학교 때 배우죠? 배우죠?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좀 잠깐 얘기를 하면 니네 몇 개 여기 나와 있는 거 몇 개 얘기할게요. 근데 가격은 얘기 안 할게요. 가격은 니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만약에 한 개에 1,000원을 한대. 한 개에 1,000원짜리래. 내가 이거를 2개 사면은 얼마 내겠어요? 2,000원 내겠죠? 2,000원. 3개 사면요? 3,000원 내겠죠? 그럼 X개를 샀을 때 얼마 낸다고 할 거야? 1000X 라고 말을 할 거죠. 원래는 보통 얘기할 때 한 개일 때 1,000원이니까 2개일 때는 1,000원에다가 2를 곱해서 2,000원이라고 할 거고 3개일 땐 이게 지금 3배 된 거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 3,000원이라고 할 거고 얘가 지금 X개 얼마일지 모르니까 곱하기 X를 해서 가격을 정한다면 여기서도 곱하기 X를 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금액을 쓸 때 1,000원 곱하기 X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단어에서는 곱하기를 많이 생략했을 거야.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거 자체가 식정리가 안 된 느낌이라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생략해서 그냥 1000X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니네 이거 지금 이 단어를 풀기 위해서 몇 개 공식을 다시 까먹었던 걸 떠올려야 되는데 거리 구하는 거 알아요? 거리?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몰랐던 친구들도 외워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공식들은 일단 공식은 외워야지 문제의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바꾸는 거야.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외워도 되는데 보통 뭐 이렇게 뭐 말하더라고.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리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이렇게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뭐 거리, 속력, 뭐 시간 이렇게 거리를 구하더라.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우스 패드처럼 뭐 외우더라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이 그림 하나를 외우고 많이 뭐 외우긴 하는데 나 솔직히 그냥 뭐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난 그냥 요거 하나만 외워놔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으로 외우지 않아도. 왜냐면 니네 만약에 3 곱하기 x가 2래. 아니 3 곱하기 x가 2래. 문제에서 이 x가 궁금하대. x가. 그럼 니네 x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3을 없애겠지. 근데 3을 없앤다고 0을 곱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0은 곱하면 모든 수를 0으로 만드는 수니까 내가 곱하려고 하는 애마저도 없어질 거야. 내가 궁금해하는 애마저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을 만들죠. 1을.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곱하죠. 그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죠. 그 수를 뭐라고 하죠? 역수라고 하죠. 역수. 그치?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이쪽만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도 3분의 1을 곱하죠. 맞나요? 약분을 해서 여기 x만 남기고 이 x가 3분의 2라는 과정을 배우잖아. 그러면 얘가 있잖아. 내가 지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하나만 외워놓잖아? 그러면 거리는 지금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내가 이 식 하나만 외우고 있었는데 내가 속력만 궁금해. 속력만. 그럼 양변에 곱해져 있는 시간을 없애야겠지. 근데 0을 곱해버리면 안 되죠? 내가 궁금한 속력마저 사라지니까 시간을 약분해주는 수를 곱해야겠네?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이렇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에 역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시간 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시간 분의 1. 이 값이 얼마든 간에 이거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한글이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숫자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도 시간 분의 1을 곱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약분이 되겠죠? 곱해서 1이 되는 수니까요.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한 속력만 남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외워도 괜찮다고. 하나의 식만 외워놓는다면 내가 궁금한 걸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는 요 식에서 시간만 궁금해. 시간만. 그럼 지금 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여기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시간만 알고 싶어. 시간만. 그럼 양변에다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속력분의 1을 곱해야겠지. 속력분의 1. 속력의 역수. 실제 숫자로 들어가면 속력의 역수가 될 거야. 약분 될 거고 내가 궁금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라고 이렇게 바로 그냥 하나의 식을 니네가 이용해서 만들어줘도 괜찮다는 거야. 공식을 이용할 때. 알겠죠? 본인 편한 대로 외워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한 가지를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바꿔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마찬가지로 소금물 공식도 니네 소금물 진짜 어려워하죠? 소금물. 근데 나 그것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공식을 그냥 단순 암기긴 한데 좀 이해하면서 외우면 그래도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니네 농도가 뭐냐면 니네 소금물 농도가 높아. 그럼 짜냐 싱겁냐? 짜겠지. 그치? 짜겠죠. 그 짠 그 비율이 궁금한 거잖아. 소금물 농도라는 거는 그 얼마나 짠지 그걸 나타내는 퍼센트죠. 그죠? 그럼 내가 그 퍼센트를 알려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면 돼. 퍼센트라는 건 사실은 내가 궁금한 거의 비율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는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짠지 안 짠지가 궁금하면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 이게 소금이 들어있는 비율이죠. 그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짜지는 거 아니야. 맞죠? 전체분의 내가 궁금한 비율이 분자로 가야 돼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어. 그럼 이게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야. 이게 농도인 거야. 그러나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요거 하나 바꿔도 괜찮아. 그냥 단순 암기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 농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해하고 이것만 외우고 있다면 소금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알려줄게. 자, 내가 여기서 여기 분자에 있는 소금만 궁금해. 그럼 니네 일단은 곱해져 있는 100을 약분시켜야 되지 않겠어? 양변에 얼마를 곱하겠어? 100분의 1을 곱할 거지? 그치? 천천히 해보자. 양변에 100분의 1을 곱하면 소금물분의 소금. 이거는 100분의 농도가 됐겠네? 100분의 1을 곱하면? 근데도 아직 내가 궁금한 소금이 아직 소금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뉘어져 있는 소금물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약분시키려면 양변에 또 얼마를 곱해야겠어? 그렇지.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야 약분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소금물을 곱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소금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는 공식이다 라는 걸로 내가 한 식만 외워놓은 다음에 충분히 바꿔서 이해해도 괜찮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 다 할 텐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활용돼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니네가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아예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이 이해 과목이죠. 이해 과목인데 어느 정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공식은 일단 외운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이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식 외우는 건 암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외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 어차피 대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맘대로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만약에 3 곱하기 x를 생략해서 3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문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얘를 다시 3 곱하기 x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곱하기 얘네가 내 곱하기를 안 써도 생략됐다는 걸 알면 돼. 마찬가지로 얘가 뭐 2 곱하기 괄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뭐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곱하기를 생략했으면 돼요.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y 이렇게 나왔어. 문자니까 문자랑 숫자 곱해주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5y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거. 보통 1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돼 있으면 곱하기를 쫘라락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1xy라고 쓰면 되는데 사실 1이 곱해져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1은 생략해요. 보통 1은 생략해서 그냥 xy라고 씁니다. 보편적으로. 알겠죠? 곱해져 있는 1은 웬만하면 생략해요. 뭐 2 곱하기 뭐 z 곱하기 x. 그러면 얘는 2zx. 2는 생략 못하겠죠. 1이 아니니까. 얘는 분명히 곱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애니까. 근데 1 같은 거는 그냥 생략해서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y분의 1 곱하기 x. 그러면 y분의 1x지. 그치? 근데 1은 생략해서 그냥 y분의 x라고 써도 된다. 그냥 이런 표현들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니네한테 0.1 곱하기 x를 했어. 그럼 얘는 0.x.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0.1은 1이 아니죠. 0.1은 10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0.1x라고 써야 돼요. 아, 만약 분수로 바꾸면 괜찮아요. 얘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 곱하기 x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1x라고 해도 되고 10분의 1x 분자에 올리는 건 상관없어. 분자에 올리는 거. 알겠죠? 근데 얘는 생략 못해요. 소수점으로 표현할 때는 0.1을 1 생략했으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뭐 분수일 땐 상관없지만 분자로 올리는 건 상관없지만 주의해야 될 점인 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나누기를 생략할 땐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a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 나누기를 생각할 때 분수로 써서 3분의 a다 이렇게 외우면 더 외울 것만 하나 더 느는 거고, 이게 아니라 사실 나누기가 있으면 우린 곱하기로 바꾸죠. 계산을 할 때는. 그지? 계산하면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a지 사실은. 그지? 그래서 내가 나누기로 바꾸면 나누기가 생략되고 분수로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표현했고 1이 생략된 거다, 곱하기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하다고. 나누기가 생략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곱하기로 바꿀 거니까 곱하기가 생략된다는 표현이 맞다고요. 알겠지? 특별하게 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 대입이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자, 대입은 엄청 중요한데, 대입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냥 대신 입력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값이 3이야. a 더하기 3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a가 이미 3이라고 했지. 그럼 a 자리에 3을 대신 대입 입력해 주는 거지. 이게 대입이에요. a가 3이라는 값을 알면 a 대신에 문자 대신에 3을 넣어버리는 거야. 대신 입력하는 거야. a 대신에 3으로 대신. 알겠죠? 그럼 얘는 사실 3 더하기 3인 거야. 근데 6이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 만약에 a 제곱이 뭔지 모르겠어. a 제곱. 근데 a가 3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얘는 그냥 결국 3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를 9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a 나누기 2를 하고 싶어. a 나누기 2.
그럼 얘를 일단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a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거죠? 그래서 2분의 a라고 써도 되는데 a가 3인 걸 아니까 대입해줘서 얘를 2분의 3이라고 결과론적으로 써주면 돼요. 대입은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대신 입력 잘해야 돼요. 대입. 음수 입력할 땐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음수 입력할 때는. 음수를 입력할 때는 괄호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니네가 부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보면 지금 여기서 3a 더하기 1이 a가 마이너스 2일 때 3a 더하기 1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a 자리에 얘는 그냥 넣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괄호를 쓰세요. 괄호 써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지 얘는. 얘 원래 3 곱하기 a였으니까. 그치? 그 3 곱하기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예요. 지금 같은 숫자예요. 같은 숫자.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더하기 1인 거지?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돼. 뭐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 분수일 때 뭐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전혀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자, 이제 용어를 좀 몇 개 얘기할게요. 다항식. 예를 들면 3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용어를 좀 몇 개 얘기할게. 곱해져 있는 것들 있죠. 곱해져 있는 걸 하나하나 항이라고 해요. 항. 그럼 지금 내가 그 얘기 한번 하긴 했었을 거야.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인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야. 더해져 있고 빼져 있는 거 말고 곱해져 있는 거 하나를 항이라고 해요. 항. 그래서 얘는 지금 항이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항들 각각 항이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그리고 항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이게 하나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단항식이라고도 표현해요. 단항식은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게 단항식인 거야. 얘 사실 3 곱하기 x인 거잖아. 그치? 이게 단항식인 거라고. 곱하기를 다 생략해서 얘를 2xy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단항식. 그 다음에 각각의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건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는 느낌이지. 그치? 단항식은 뭔가 항이 한 개만 있는 느낌이고 다항식은 뭔가 항이 여러 개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 맞아요. 곱하기로만 돼 있으면 단항식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다 생략할 거니까. 더하기나 빼기가 돼 있으면은 항이 각각 나눠질 거니까 그래서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얘네를 각각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얘를요. 개수라고 표현해요. 개수.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해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개수인 거야. 그러면 x의 개수는 3이 되는 거고 x제곱이죠. 지금 얘는 x제곱의 개수는 2가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 xy의 개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앞에 있는 분 항상 자기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얘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문자가 없으니까 얘 혼자 숫자죠. 이런 항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항을요. 상수항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용어들을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문자 없고 혼자 숫자 혼자 있는 건 상수항이라고 표현할 거야. 항들 중에서 이런 게 뭐 이런 거 개수. 그 다음에 문자가 곱해진 걸 차수라고 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해요. 차수. 자, 이게 몇 차냐고 물어보면 얘는 지금 몇 차냐면 얘는 1차인 거예요. 1차 항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문자가 하나만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몇 개가 곱해졌냐면 얘는 지금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2차 항이라고 할 거예요. 2차인데 거기다 그냥 항만 붙인 것 뿐이에요. 얘는 몇 차 항일까? 얘는 선생님이 지금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는데 2차죠? x도 곱해져 있고 y도 곱해져 있죠.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죠. 이거 2차 항이에요. 2차 항. 상수항은 몇 차겠어요? 빵차. 0차. 근데 0차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편하게 부르려고 0차라고 많이 할 거예요. 알겠죠? 0차항, 빵차항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표현들 항, 상수항, 개수, 뭐 다항식, 단항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1차 방정식을 배울 거기 때문에 1차식은 뭐냐면 내가
식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수가 1차면 돼. 문자에 곱해진 가장 큰 차수가 1차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얘로 보면 되겠다. 얘로. 얘도 1차죠? 문자에 곱해진 차수가 1이니까 한 개니까 차수로 나왔을 때 얘도 1차입니다. y 얘도 1차예요. 그죠? 꼭 x가 특정돼서 x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다 x로 표현하긴 할 건데 그냥 문자에 곱한 개수가 한 개면 되는 거니까 얘도 1차 맞아요. 1차인 거 맞잖아. 근데 정확히는 미지수가 2개죠. 미지수라는 건 문자를 의미해요. 정해지지 않은 수. 정확히 미지수가 2개긴 한데 어쨌든 1차라고 볼 수는 있는 거야. 뒤에 가서 배울 거는 미지수가 1개인 것만 배우긴 할 건데 1차라는 거 그냥 차수가 1인 걸로만 생각하면 돼요. 문자가 가장 큰 차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얘는 몇 차일까요? 얘는 2차식인 거지. 2차식. 2차식인 거야. 이건 1차식이 아니라 가장 큰 차수가 지금 2차죠. 2차도 있고 1차도 있는 거 아는데 가장 큰 차수로 따지는 거야. 얘는 2차식이라고. 2차식. 얘는 몇 차식일까요? 3차식. 아닌데. 6차식? 아닌데. 8차식? 아닌데. 얘 2차식. 얘는 사라지거든. 사라지는 것까지 빼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알겠죠? 둘이 사라지잖아요? 가장 큰 차수 2차만 남습니다. 이럴 때 2차예요. 2차. 몇 차예요? 1차. 1차식이죠? 식을 끝에 식을 붙이고 싶으면 가장 큰 차수를 따지면 돼. 각각 따지면 2차항, 1차항인 건 나도 알아. 한 끼리만 따지면 2차항, 1차항이 맞는데 그때 이게 어떤 식인지 알고 싶으면 가장 큰 차수만. 가장 큰 차수로 불리는 거야. 얘는 왜 1차만 남는지 알죠? 결과론적으로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가장 큰 차수는 1차만 남아요. 그렇게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궁금한 거 없니? 나는 이 차수를 보고 니네가 궁금한 게 생길 줄 알았는데 없어? 궁금한 거 없어? 니네 이거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지 않아? 어? 그거 배울 때 배운 건데 근데 이런 표현 안 배웠어? 지수 배웠지? 그치? 지수라는 말인데 지금 차수라는 말을 또 배운 거지. 얘는 지금 지수가 얼마야? 지수. 밑 지수 너네 거듭 제곱할 때 안 배웠어? 1이지? 얘는 2지. 이거 숫자 사라졌어. 2지 2. 그치?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 문자가 있냐 없냐? 문자가 있냐 없냐? 차수는 문자고 지수는 숫자. 차수는 문자고 지수는 숫자. 숫자로 봐도 되는데 얘는 정확히는 같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같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 둘 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숫자도 가능하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문자로 따질 거면 같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지수야. 내가 얘는 지금 아까 전에 몇 차라고 했냐면 2차라고 했지. 근데 지수로 따지면 x는 1차고 y도 1차인 거야. 너무 딥하게 들어왔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혹시나 궁금할까? 왜냐면 분명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우리 지수라는 것도 배웠는데 차수라는 거랑 구분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나 싶을 것 같아서. 문자로 따지면 같은 문자고 얘는 다른 문자들 그냥 문자만 곱해지면 차수가 되는 거. 얘는 각각의 지수로 따지면 1차 1차라고. 왜냐면 x는 한 개 곱해지고 y도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차수로는 문자가 2개 곱해진 건 2차가 되는 거고. 알겠죠? 대표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까지도 할까?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곱셈 나눗셈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들아? 곱셈 나눗셈?
이 정도까지는 하자. 유형 13번까지. 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요, 우리 원래 숫자 유리식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단 곱하기가 생략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7x 곱하기 4를 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냥 숫자끼리 계산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문자를 띡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겠어? 28x인 거야. 나중에 문자만 붙여주면 돼. 나중에 문자만. 사실 문자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숫자만 계산한 다음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니네 사실 7x라는 거는 곱하기가 생략된 거지. 뭐 곱하기 뭐였어? 7 곱하기 x였던 거지? 거기다 이렇게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곱하기는 순서 안 주게 하니까 숫자 먼저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치? 숫자 먼저 계산해서 28 곱하기 x. 그 다음 곱하기가 생략 가능해서 28x. 이렇게 쓰는 건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x 나누기 4.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야 되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7x 곱하기 4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도 숫자처럼 계산하면 돼. 4분의 1 곱하기 7이 얼마겠어? 4분의 7. 거기다 문자만 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라니까. 사실 얘도 왜냐면 곱하기로 쪼개면 되니까. 엄청 간단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자, 그럼 1차식일 때는요. 만약에 괄호가 있다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진짜 괄호 있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 그리고 특히나 괄호 있을 때 만약에 니네가 이런 건 잘해. 3 곱하기 2x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하라고 해서 나한테. 그럼 당연히 괄호가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다 풀려면 얘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줄 거 아니야, 그지? 3이랑 2x랑 곱하면 얼마예요? 6x, 그렇지.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계산은 안 되죠. 왜냐면 문자 곱해지는 거랑 문자 없는 애랑 더 이상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게 끝인데 만약에 니네 앞에서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어. 5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일단 이것도 괄호 함부로 풀면 안 되지. 이거 괄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지? 반드시 괄호 풀 때 마이너스 특히 주의하세요. 얘랑 얘랑 분배하고 얘랑 얘랑 분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분배하면 5 앞에 5는 그대로 있고 분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그렇지. 계산 아직 안 끝났죠? 5 빼기 3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 빼기 3은 얼마예요? 2 빼기 2x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2x 마이너스 4 나누기 3 이렇게 돼 있어. 나누기도 상관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린 나누기를 다 뭐로 바꿔요? 곱하기로 바꾸죠.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1. 그럼 얘는 그냥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얘 또 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배해야죠. 이거 분배하면 얼마예요? 3분의 2x? 그렇지. 잘하네. 이게 다야. 간단하죠? 그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유형 13번까지가 숙제라서 같이 한번 대표 문제를 풀어봅시다. 좀 양이 많아요. 대표 유형이 좀 많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계산하려고. 여기 볼게요. 일단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야 계산하기가 편하죠? 일단 바꿀까요, 다? 자, 나누기를 바꾸면 a 곱하기 3은 3분의 1 곱하기 b 이렇게 되겠네? 일단 곱하기 다 생략해버리자. 그럼 얘 분모는 얼마겠어요? 분모 3만 있죠? 분모 혼자 3만 있어요. 분자는요? a, b죠. 왜냐면 a 곱하기 1 곱하기 b가 분자로 갈 거니까 1 안 쓴다고 했지. 1a, b라고 안 써요.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얘는 다 곱하기로 바꿀게 일단. 4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5분의 1이 되지? 일단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할까? 자,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면 5분의 4 곱하기 x 더하기 y라고 쓰길 원하고 있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다. 만약에 다 분배까지 하고 싶으면은 5분의 4x 더하기 4y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도 맞는 표현이긴 하죠. 굳이 분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곱하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단 이것도 봐봐요. 일단 얘도 지금 다 바꾸자. 얘는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나누기 3은 3분의 1. 그럼 일단 얘는 분모는 3분의 똑같은 걸 4번 곱하는 건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m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지수. 그치? m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이것도 보세요. 자, p 곱하기 q 곱하기 자. 일단 곱하기 하면 뒤집어지지. 분자했던 게 분모로 가, 그지? 일단 이 R 지금 분자에 있는 거야? 분모에 있는 거야? 분자에 있는 거야. 헷갈리면 여기다 이 R이라고 써. 뒤집자. 그럼 얼마야? 3분의 R
자, 다시 3R 3R분의 4라고 해야 돼요. 분자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죠? 3R분의 4입니다. 3R분의 4.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분모에는 뭐가 있는 거야? 3R분의 분자는 4, P, Q 곱하기는 다 생략가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계산을 한 거죠. 그쵸? 5번 봅시다. 자, 5번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뒤집어도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분모 얼마예요? 분모 B분의 분자는요? 마이너스는 혼자 있으니까 마이너스 냅둬야 돼. 그치?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A 3번 곱했으니까 잘 썼죠? 자, 이런 걸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자. 얘다 얘는 우리 앞에서 몇 퍼센트 인상하고 인하하고 했던 거 기억해? 근데 얘는 딱 3,000원에 X%만 물어본 거야. 내가 만약에 인상시켰으면 딱 인상시킨 금액만. 인하시켰으면 인하시킨 금액만. 그건 우리가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얘다 얘는 3,000원에 X%는 3,000원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엥? 100분의 X지. 이거 비율 바꿔야 돼. 100분의 X지? 요 정도는 딱 늘어난 정도. 깎아진 정도. 1,000원에 10%면 딱 100원만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그지? 이게 약분이 되니까 얘 얼마예요? 30x. 그 다음에 A1은 10%. 자, A 곱하기 10%는 뭐라고 쓰나요? 100분의 10. 약분 되니까 요거 얼마예요? 10분의 1A. 그죠? 또 10분의 A.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Xkg에 20%. 자, X 곱하기 20%는 뭐라고 쓰나요? 100분의 20. 그럼 얘는 약분 되니까 이거 5분의 1이 약분되나? 그럼 얘 얼마예요? 5분의 1x 20x? 아닌데? 그치? 3번이 틀렸겠죠? 그 다음 4번. 일단 이거 4번도 여기 지금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얘기긴 하지만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일단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야. 이거를 표현하려면 만약에 니네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1이야. 그럼 니네 이거 뭐라고 쓸 거냐면 21이라고 쓸 거지. 그치? 봐봐. 그럼 니네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면 뭐라고 써야겠어? 20 더하기 10A 10A 더하기 B라고 써야 돼. 이거 애들이 막 A, B라고 쓰는 경우 있는데 얘들아 A, B라고 쓰는 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라는 뜻이라서 얘가 2고 얘가 1이면 얘는 2라는 소리야. 분명히 내가 숫자로 쓸 땐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분명하게 표시해줘야 돼요. 내 말 이해하니? 일단 그러면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고 1의 자리가 C래. 그럼 니네 이 숫자 뭐라고 쓸래?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 숫자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야. 321이야. 그럼 이게 321을 나타내는 거잖아. 요게. 그냥 만약에 A, B, C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얘는 6을 나타내는 거라 안 된다고요. 내 말 이해하고 있어? 숫자를 표현할 때 주의해야 돼요. 4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가 나와 있는 두 과목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 그렇지. 다 더한 다음 개수로 나누죠? 5과목의 평균을 물어본다면 5과목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죠. 그죠? 얘는 두 개니까 2로 나눈 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얘들아, 둘레 어떻게 구하는데? 둘레 어떻게 구해? 한 변을 3번? 더하죠. x 더하기 x 더하기 x 아니에요? 그럼 x를 3번 더하면 얼마인데? 그렇지. 얘는 곱하기를 표현해 놓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자,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해도 돼요. 가로는 x, 세로는 y. 둘레, x가 몇 개 있어? 2개, y는 2개 있으니까 2x 더하기 2y라고 써야지. 얘도 잘못 얘기했네? 그치? 그냥 x 더하기 y가 아니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구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얘 얼마야? xy 맞죠? x 곱하기 y는 곱하기 생략할 거고.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y, 높이가 뭐 z. 직육면체는 이체도형이죠. 가로는 x고요. 세로는 y고요. 높이는 z래요.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것도 니네 지금 하도 하고 있죠? 하도 하고 중1 하고 있지 않아? 중1 하고 있지 않아요? 중1-2 안 하고 있어? 끝났어? 어? 아 2학기 거요? 2학기 거. 그게 하예요? 깜짝아. 정수쌤이랑 뭐 하고 있는데 니네 도형 쪽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게 중1 하야. 1-2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2학기 내용 그걸 원래 하라고 하는데 니네 표정 보고 난 더 깜짝 놀랐어. 뭐 애들이 뭐 무슨 말 하는 건가 싶어 해서 2학기 내용을 원래는 하라고 표현했어요. 상, 하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이 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우긴 했잖아요. 부피 구하는 걸. 근데 여기서 또 배우고 있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피는 공간이잖아요. 공간, 차지하는 공간 입체가 되는 거잖아. 넓이라는 거는 그냥 면적만 얘기하는 거죠. 면적. 근데 포스트잇 같은 것도 그냥 한 장만 돼 있으면 공간을 차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 한 장은 그냥 면적이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만 면적이 나와. 포스트잇이 니네 여러 개 쌓이면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입체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 곱하기 높이만큼 쌓였다라고 해서 부피 공식을 외워놓는 게 좋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걔네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그 한 면적이 높이만큼 쌓여서 공간을 이룬 거니까. 포스트잇처럼. 알겠죠? 어쨌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x, y, z 곱하기는 다 생겨. 단위는 뭐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왜냐면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3번 곱하면 세제곱이겠지 뭐. 자, 너무 열심히 연습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쵸? 자,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해서 판매한대요. 물건의 판매 가격. 그러니까 니네는 주인인 거야, 주인. X%, 니네 만약에 10% 할인했으면 얼마 곱하라고 했어? 그렇지, 100분의 90. 근데 20% 할인했으면 100분의 80. 왜 그랬냐면 1 빼기 100분의 90이 돼서 그랬어, 그죠? 그럼 내가 X% 할인했으면 100분의 그렇지. 100 빼기 X를 곱하면 돼요. 쟤는 그러면 4,000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답에 어떻게 써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얘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4,000원에서 뺀 거죠. 4,000 곱하기 100분의 X 한 걸 뺀 거잖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써 있을지 모르겠다, 답지에. 근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상관없어요. 이건 식만 나타내는 거예요? 계산은 뒤에서 한다 했잖아. 근데 니네 계산도 할 줄 알잖아, 그치? 그냥 식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 유형은 많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뭔가 좀 끝맺음은 안 한 느낌이죠? 그냥 식만 나타내는 거. 봐봐요.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분의 거리. 봐봐. 종민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X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속력 6km, 시속 6km로 가는 도중에 20분은 휴식을 취했대. 그래서 종민이가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죠. 그럼 내가 얘들아 일단 쉬는 시간 빼고 걸린 시간이 궁금하면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되겠네? 속력은 6km로 갔고 거리는 Xkm인 거니까 일단 종민이가 움직인 시간만 따지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돼요? 6분의 X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종민이가 그냥 쭉 간 게 아니라 잠깐 쉬었잖아. 그치? 지금 단위가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20분은 몇 시간인가요? 3분의 1시간. 이만큼 학교에 걸린 거야. 일단 20분, 분은 시간으로 어떻게 바꾸죠? 60으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시간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표현하는 거 괜찮아? 안 어렵죠? 딱 이게 끝이야. 뭐 계산하지도 않아. 그냥 표현만 해, 여기 단어에서는. 워밍업이지, 워밍업. 자, 소금의 양 구하는 거 혹시 그건 기억 안 나지? 나? 그건 기억 안 나? 그럼 농도 구하는 걸로 천천히 바꿔볼까? 농도는 기억나죠? 선생님 비율에다 곱하기 100 한 거라고 했으니까. 농도는 그 비율이 뭐분의 뭐겠어?
소금물 전체분의 소금, 그지? 곱하기 100을 한 이 비율이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아니다. 이것도 그냥 일상생활 똑같아. 니네가 만약 오렌지 주스의 과즙의 비율이 궁금해. 그럼 오렌지 주스분의 오렌지 과즙 곱하기 100 하면 돼. 니네가 잡곡밥이 있어. 거기에는 콩의 비율이 궁금해. 그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그게 궁금해. 그럼 잡곡밥분의 콩 곱하기 100 하면 돼. 비율이 단순한 거야. 전체분에 내가 궁금한 걸 분자로 올리면 돼. 그게 비율이 궁금한 거야.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만약 피자 같은 것도 피자에 있는 뭐 야채 개수에서 뭐 페페로니의 비율이 궁금해. 그럼 피자 야채 개수분의 페페로니 개수 곱하기 100 하면 페페로니가 얼마나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비율이 별거냐? 알겠죠? 똑같아요. 이게 농도인가요? 얼마나 짠지 안 짠지? 일단 그러면 이거 소금의 양 구하려면 100으로 나누고 양변 소금물을 곱하겠죠? 소금의 양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됩니다. 공식 이제 외울 수 있겠어요? 하나만 외워, 하나만. 요것만 외우면 되잖아. 요거 외우긴 쉽잖아. 이거 바꿔, 알겠지? 자, 어쨌든 X%에 있는 소금물 200g과 Y% 소금물 300g에 있는 애들을 소금을 더해주는 거 아니야. 그걸 문자로 쓰래요. 보자. 그럼 소금의 양은 일단 X%에 있는 거는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얘는 소금이 몇 그램 있대요? 200g 있다고 했지? 맞아? 그럼 약분. 그럼 소금의 양을 얼마로 표현할 수 있겠어? 2X. 이게 200g에 있는 X% 농도를 가진 소금의 양이야. 괜찮죠?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얘는 농도가 얼마야? Y. 소금물은 얼마나 있어? 300. 약분을 하니까 얘는 얼마나 있어? 소금의 양이. 그렇지. 3Y만큼 있는 거야. 둘이 더한 식을 예쁘게 써주면 되겠죠? 안 어렵죠?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건널비에다. 건널비 알아? 건널비 알아요? 네. 뭔데? 어떻게? 겉에 둘러싸여 있는 포장지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겉에 있는 모든 면적을 다 더해주는 게 건널비야. 알겠죠? 그냥 완전 다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야, 포장지. 그 포장지 면적을 니네 다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정육면체는 다 정사각형인 거니까 면 하나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육면체인 거니까 면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변이 한 길이가 A라며. 그럼 한 변의 넓이가 얼마야? 2A야? A를 두 번 곱하는데? A제곱. 그게 6개 있으니까 6A제곱이 이 정육면체 건널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주율이 3.14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원주율. 그래서 얘는 R제곱 곱하기 3.14인데 곱하기 생략하고 싶은데 웬만한 문자는 뒤로 보내는 게 좋아요, 얘처럼. 그래서 3.14 R제곱이라고 쓰는 게 좋아. 문자는 뒤로. 그 다음에 원가가 3,000원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여서 정한 판매 가격. 자, A% 이익을 붙였대요. 자, 3,000원. 3,000원에서 A% 이익을 붙이면 내가 문방구 주인이야. 얼마 곱하라고 했지? 100분의? 더하기. 그렇지. 100 더하기 A지. 할인은 백이고,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대로 써주려면 얘는 사실 3,000원 플러스 3,000원 곱하기 100분의 A를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였잖아요? 그죠? 이거 좀 정리해서 써길 원하네. 그럼 얘는 3,000원 플러스 30A. 근데 3A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얘가 틀렸네. 30A인데, 그치? 그 다음에 4번. 자,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잘 봐야 되나?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맞춰야 돼. 얘는 1시간당이잖아. 그치? 1시간당 A만큼 가는 건데 30분을 넣었어. 30A라고 쓰면 안 돼. 30분은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시로. 이게 몇 시간이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시간이지? 그치? 시간으로 단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식 쓸 때. 그럼 거리 얼마나 간 거야? 2분의 1A 또는 2분의 A 상관없어요.
된 거 맞죠?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겠지? 그럼 얘는 0.1A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놨네. 1은 생각 못한다고 했어요. 0.1에 1은. 자, 이거는 대입하라는 거예요. 대입. 대신 입력해주면 돼요. X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고요. Y 자리에다가는 3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Y 자리에다가 3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4. 따라왔어요? 입력만 했어요. 입력만. 자, 이거부터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얼마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얼만데? 4. 4 더하기 3은? 7. 7분의 14네요? 약분하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자, 화씨 온도를 화씨 온도 P를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저렇게 생겼는데 77. 지금 화씨 온도가 77이래요. 그럼 지금 P가 77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요 관계식에다가 P자리에다가 77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P자리에 77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타나는 게 섭씨 온도겠지 뭐. 계산도 할 수 있겠네 요거? 그죠? 77 빼기 32가 얼마야? 얼마? 45. 계산되죠? 계산까지 해주면 여기 뭐 남아요? 5. 그럼 얼마지? 25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고 높이가 5인 직육면체. 건널비. 일단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인 거야, 그지? 일단 직육면체 면이 6개니까 각각 따로따로 구해줄게요. 일단 여기 넓이 얼마야? XY지.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지? 여기도 있잖아. 똑같은 게. 그치? 그럼 XY가 2개니까 여기 둘 넓이 더하면 얼마야? 2XY.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 여기 넓이 얼마냐? 5Y. 5Y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얘는 얼마야? 10Y지 10Y. 더하기 이번에 여기 넓이 얼마야? 5X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얼마예요? 10x. 이게 1번 답. 2번은 x에다 4 넣고 y에다 3 넣으래요.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10 곱하기 3 더하기 10 곱하기 4. 이거 하라는 거네? 2 곱하기 4 곱하기 3 24. 10 곱하기 3 10 곱하기 4 계산할 줄 알죠? 자, 다항식. 단항식이 여러 개 모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게 다항식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항이 여러 개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봐봐요. 상수항은 1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상수항은 문자 없고 숫자만, 오로지 숫자만 있는 애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1 맞아요. 항은 3개다. 틀려요? 맞아요. 항 3개죠? 하나, 둘, 셋. 3개예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는 3이다. 맞아요. x제곱 곱해진 숫자는 3이에요. x의 개수는 4다. 틀리죠? 그죠? 앞에 있는 본 항상 자기 거예요. 틀려요. 다항식의 차수는 2차다. 맞아요. 가장 큰 차수로 따진다고 말했죠? 1차식인 거 고를 수 있겠어요? 1차식인 거? 몇 번이에요? 문자가 가장 큰 차수가 1이어야 돼요. 2번이랑 3번. 5번은요? 얘들아 5번 안 돼. 문자가 분모에 있는 거는 다항식 아니야.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일단 걸러. 알겠지? 이거 1차 아니에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건 1차는 아니고. 그러니까 더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뭐 굳이 지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이 붙는 건데 전혀 몰라도 돼 지금. 알겠지? 분모에 있으면 일단 제껴. 알겠죠? 분모에 있으면 항상 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애들한테. 분모에 있으면 일단 아니에요. 자, 단항식 곱셈 이제 할 수 있겠어? 3 곱하기 4x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그렇지.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 띡 붙여버리라고 했지? 그치? 뭐 이상하게 써놨어 얘는. 그치? 자, 그 다음 2번 봐봐요.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6x 곱하기 얼마죠? 3분의 1. 얘들아 문자 신경 쓰지 마. 숫자만 계산해도 돼. 숫자만 계산하면 여기 얼마가 될까? 그렇지. 얘도 이상하게 써놨네.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자, 3번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분배해야지 괄호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x 플러스 2. 그렇지. 얘 또 이상하게 써놨지. 그치? 지 멋대로 써놨네. 이것도 보세요. 분배할 수 있겠어요? 분배해보자. 3분의 1 곱하기 9x 하면 그럼 옳지. 3x 마이너스 2. 얘만 잘했네. 괜찮아? 안 빨라? 얘 분배할 건데 얘는 뭐가 분배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분배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가 여기다가도 곱해지고 여기다가도 곱해지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그렇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들 지금 일단 문제 풀고 있으면 선생님 채점 해줄게.